안녕하세요.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 1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33살이고 남편은 35살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6시에 퇴근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일주일에 4번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근을 하고 있고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은 거의 11시 정도이며 워낙 늦다 보니까 저녁 또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안 되고 힘들었지만 서로 열심히 벌어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했는데도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제 눈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1시 반쯤에는 도착하곤 했었는데 새벽 1시쯤 도착을 하거나 금요일에는 야근도 없는 날인데 최근 들어 야근을 한다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회사 운영 방침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화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인원 감축으로 인해 더 많은 일들을 담당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해해달라는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기도 그랬지만 가끔 야근이 없는 날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만지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별거 아니라며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자려고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세차를 하러 나가야 한다며 급하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당황스러워 늦은 밤 무슨 세차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남편은 회사 차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날 자기 차를 타고 미팅을 하러 가야 한다면서 물만 뿌리고 급하게 온다는 말을 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들의 반복 때문에 걱정도 되면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이 돼 생각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전화도 놓고 나가버린 바람에 답답한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얼음이 된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웃으면서 나왔고 신발을 고쳐 신고 일어나면서 저를 보곤 놀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옆집 현관문을 닫으면서 제 팔을 잡더니 자기가 다 설명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를 재빨리 밀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왜 옆집에서 나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 두 눈으로 모든 걸 봤는데 뭘 더 설명하겠다는 거야?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놓고선 옆집에서 나와? 어떤 여자길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 때문이었어?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나오더라. 그렇게 그 옆집 여자가 좋았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떤 여자인지 당장 얼굴 좀 봐야 되겠네. 아 잠깐만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거 절대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었고 배신감에 용서할 수 없어 저를 말리고 있던 남편을 뿌리치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힘차게 두드리며 당장 문 열라고 소리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저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는 남편을 밀치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문을 잡고 활짝 열었으며 소리치며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저보고 누구냐고 말을 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고 하면서 저를 밀치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춘 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현관에서 나온 사람이 여자이긴 했으나 70이 넘은 것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여보라는 말을 하며 껴안은 모습에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던 여자는 집에 없었고 할머니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여보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앉아있으라며 할머니를 방 안에 모셔드리고 조용한 자리에 학생과 함께 셋이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나 또한 정신없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 나도 처음 여기 이사와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옆집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여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셨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던 학생은 할머니께서 치매라는 말을 하며 힘겹게 나를 잡고 있던 팔을 떼어놓고 집으로 들어간 게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어. 그런데 퇴근이 늦던 날을 밖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곤란해하는 학생에게 모든 상황을 듣게 되었지. 이 집에서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남편분과 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 그 충격으로 원래 치매를 조금씩 앓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할머니를 모시던 며느리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다며 자기 딸인 학생을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지. 이런 상황을 나에게 모두 말한 학생과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할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거야.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여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남의 집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봐 숨기고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학생은 저에게 병원에서 듣게 된 말을 꺼냈고 할머니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늦은 저녁 남편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저씨를 불렀다며 많은 오해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모든 말들을 듣고서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자기를 두고 떠나지 말라며 남편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진정시켜주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좀 진정이 되셨는지 잠이 든 걸 확인하곤 남편은 집에 들어가자는 말과 함께 학생은 감사하다며 저희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괜찮다고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말을 하곤 지친 모습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에 들어온 저희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내린 결정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몇 달 동안 저희 집과 옆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 또한 이런 상황에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걱정돼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등 돌리고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할머니께서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짐과 동시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1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왔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학생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을 하면서 조용히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났는데 무언가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감정에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진 학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도 굶고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해 배를 눌렀고 문을 열고 저를 반갑게 맞아준 학생의 집에서는 혼자 외로이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탁에 펼치며 앞으로 나도 혼자 저녁 먹는 거 싫었다며 저녁만큼은 같이 먹자고 말을 꺼내면서 학생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지만 예전부터 엄마는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셨다며 아마 다른 남자 생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과거에 있던 가정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줘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학생 주위에는 이제 가족도 없고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앞가림할 정도까지는 옆에 있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말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서로가 어색한 상태이고 모두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희 삶에 찾아온 학생의 운명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결혼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좀 두렵기도 하네요. 일단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의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